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느라 바쁜 시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결정적 후체 합격연구소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또 유사도 검색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함께 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제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이제 상담하고 또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학보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대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사실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냉정하게 좀 초심을 되새겨서 자신의 어떤 장점 또 수준을 정확하게 가늠한 후에 지원 전략을 세워서 꼭 합격하는 길에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먼저 진학계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배재고등학교 진로 진학교사이신 이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2학기가 개학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지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좀 점검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아무래도 수시 학교 생활기록부 마감일이 8월 31일이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본인이 했던 그 활동들 같은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빼놓지 않고 잘 점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후회 없는 그런 학교 생활기록부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9회 말 투아웃에서도 승리를 이끄는 진학계 구원투수십니다. 마포고등학교 진학부장이신 조진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고등학교 교사 조진호입니다. 내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매년 이맘쯤 되면은 교실 분위기가 많이 산만하거든요. 차분하게 평정심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수시 상담을 신청을 계속 받았는데 지금 2016학년도 수시 상담에 대해서는 신청이 다 마감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고3 학생, 재수생 이런 수험생들에 대한 수시 상담은 마감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상담 원하는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제작진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광고 기획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학생부 내용이 많이 빈약한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획자를 네, 소개해 주세요, 어머니. 네. 광고 기획자를 원하는 고3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앞두고 있는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요즘에? 네, 노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요즘 고3 딸을 두면은 굉장히 상점 모시듯이 모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뒷바라지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한 도움을 드릴 텐데 끝까지 방송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의 그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2.83등급, 수학 2.63등급, 영어 2.43등급, 사회 3.03등급으로 평균 2.73등급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교과의 그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1학년 2등급, 2학년 때는 2.75등급, 3학년 1학기 3등급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1학년 3등급, 2학년 2.5등급, 3학년 1학기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는 1학년 2.5등급, 2학년 2등급, 3학년 1학기 3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국어 B가 3등급, 국어 B가 4등급을 받았고요. 수학 A가 3등급, 영어 5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인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각각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난 4월과 한번 보면요. 국어 B가 3등급에 4등급으로 약간 떨어졌고요. 네. 수학 A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등급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영어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1등급이나 상승을 또 했고요. 탐구 영역인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1등급씩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 좀 살펴볼까요? 교내 활동을 보면은 우리 학생이 그 담임과 함께하는 스터디 모임이라는 것을 활동을 2학년 때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는 1학년 때 과학도서 읽기반, 그리고 2학년 때는 교직 편집반, 봉사활동 1학년 때 14시간, 2학년 때 14시간, 3학년 때 현재 6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게 되면요. 1학년 때 1학기 그 장애 차별 반대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은상, 즉 2등을 했고요. 2학년 때는 과학 경시 대회, 그것도 만화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장려상, 즉 3등을 받았고요. 2학기 동아리 부스 운영해서 장려상, 즉 4등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 보면요. 1지망으로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즉 인문사회 분야고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3지망으로는 숭실대 일어일문학과 학생부 수자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학생 이제 그 성적을 좀 살펴봤더니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시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학생인데요.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나요? 예. 먼저 그 교과 영역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가 2.83등급이었고 수학이 2.63등급이었고 그리고 영어가 2.43등급이었고 사회 같은 경우에 3.03등급인데 국수영사 평균이 약 2.73등급입니다. 역시 조금 더 사회가 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번 6월 대우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보니까 국수영사 100분위 합계 성적이 251.5점이에요. 근데 실제 대학 상위 누적으로 봤을 때 이 성적이면 약 3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라고 한다면 실제 정시로 예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런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정시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내신이 우리 학생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수시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생부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던가 또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더 깊게 분석하거나 좀 더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광고 기획자가 이제 꿈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네. 있습니다. 특히 그 수학 교과에서의 성적 향상이 물론 내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 다 성적 향상된 점이 많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미술 교과 관련돼서 제가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수상도 포스터라든가 또 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내 비교과 활동의 참여가 좀 약간 부족하고 특히 독서 활동이 너무 적은데 그 2학년 진로 활동 영역에 보시면 그 진로 독서 대회에 참여해서 진로 관련 독서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 독서 활동에 기록된 책은 한 권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이 아예 비어 있거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혹시 우리 학생이 그 독서 활동과 독서 기록이 이렇게 적은데 네. 뭐 누락된 것인가요? 여기 좀 해명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된 게 맞아요. 누락됐군요. 네. 그렇군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뭐 정정대장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처음에 인사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시 전형 자료 제출 기준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더 3학년 거라도 독서에 대한 기록을 좀 더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지금 누락된 것을 다시 정정할 수는 그건 없는 없어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보완해주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적합한 전형이 우리 학생은 어떻게 될지 우선순위로 좀 알아볼까요? 예, 먼저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3순위는 적성시험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진단해 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1순위로 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성적 평균 등급이 2.73등급입니다. 물론 이제 최상위권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 우수하다, 좀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과 교내 비교과 활동을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잘 조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스터 그리기 대회, 그리고 뭐 과학 만화 부분에서 어떤 수상 내역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 준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1번 항목을 쭉 보니까 1번 항목이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그리고 학습 경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향상된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즉 우리 학생도 똑같이 수학 교과 성적이 자신이 이제 잘한 거니까 성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언급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적게 서술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도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기록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라는 점,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방법만을 잘 작성해서 입학사정관들에게 뭐 이렇게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신선하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아무래도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1순위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인데요. 교과전형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교과 성적이 최우선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교과 성적과 함께 그런데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에 비해서 아무래도 교내 비교과 활동이 조금 부족한 점, 아까 말씀드린 독서 같은 부분들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과전형을 이제 2순위로 추천해 드리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 중에서도 제가 경기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에 약 3개 영역 등급 합이 최저 기준이요 11등급입니다.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즉 3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에 위치한 대학 중에서도 최저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런 대학들을 살펴보면 명지대라든가 또는 삼육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등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를 다 만족시키면 훨씬 더 좋거든요. 유리하게 작동되는 건 맞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제가 2순위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3순위는 적성시험인데요. 사실 정시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까지는 정말 가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최대한 수시에서 아무튼 합격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좀 보니까 수학 성적이 상당히 아까 우수했었잖아요. 그런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저는 적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적성시험을 치르는 대부분의 그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성시험이라는 것은 1시간에 50문제에서 80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 순발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문제 자체도 사지선 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 시험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어와 수학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물론 대학에 따라서 영어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성 시험의 기본적인 것을 보니까 국어나 영어 교과보다는 수학 교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 성적이 좀 좋기 때문에 제가 수학 성적이 좀 우수한 적성 시험으로 추천을 마지막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각 전형별로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좀 특징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이제 서울여대, 국민대, 숭실대 등입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평가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는 자율전공학부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을 보니까 15명, 작년도에는 24명이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살펴보면 9.23대 1에서 11.96대 1로 약간 높아졌죠.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 3배수, 즉 서류 종합평가로 해서 100으로 먼저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과 면접 40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정성평가합니다. 정량하지 않고요. 교과 성적 100으로 등급만 가지고도 평가를 하는데요. 전학년 학년 비율은 역시 100으로 그냥 통으로 쳐서 이렇게 100을 반영하고요. 반영 교과가 1학년과 2, 3학년 반이 약간 다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을 하고요. 2, 3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는 필수로 반영하고 수학이나 사회 중 잘 본 것을 하나를 택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서류 평가는요. 서류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정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징적인 것이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그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면접 평가는요. 면접 유형을 발표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을 해서 평가를 하고요. 면접 시간 약 15분 내외 정도로 하고요. 발표 면접 같은 경우는 약 준비 시간을 15분 정도 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평가 요소는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논리력 또는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보통 그 인문계열 합격자, 전체적인 인문계열 합격자입니다. 내지 평균 등급이 한 3등급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 학생 중에서 30명 정도의 지원자를 제가 그 자율전공학부 살펴봤더니요. 30명 지원자 중에 27명이 불합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명 합격자 3명의 그 성적을 보니까 약 3.52등급 정도 되는데 3명 합격자 성적이 한 3.32에서 3.8까지 골고루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내신이 전부 다 이건 뭐 학생부 종합평가에서는 큰 영향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다른 비교과 영역도 영향이 많이 판단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선발 인원이 작년도보다 작년 24명에서 올해 15명이 약간 줄었어요. 그리고 1단계 서류평가가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업 능력도 물론 보고요. 비교과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즉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또 그리고 면접 비중도 상당히 또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두 번째 국민대학교 프론티어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정보학부 광고학 전공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 12명입니다. 전년도에는 23명이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전년도 경쟁률을 볼까요? 17.9대 1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사실은 언론정보학부로 통치를 해서 뽑았어요. 즉 올해 같은 경우는 언론학과 광고학으로 구분돼서 뽑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역시 그 서울여대하고 비슷하게 서류평가에서 100%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역시 2단계도 1단계 성적 60과 면접 40을 해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가 방법은 학생부 교과를 역시 정성평가하는데요.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100%, 지표는 이제 등급만 가지고 보고요. 반영 교과를 보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이수한 전 과목을 역시 반영을 합니다. 서류평가를 살펴보면은 서류는 아까 서울여대와 달리 학생부 자기소개서 플러스 교사 추천서가 추가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이런 그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면접을 좀 살펴보면요. 개별 심층 면접을 합니다. 이 전형은요. 그래서 10분 이내로 면접 시간을 주고요. 자기주도성이라든가 또는 도전 정신,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골고루 평가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인데요. 언론정보학부만 제가 살펴봤더니 한 20명 지원자 중에 19명이나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자 한 명이 내신 성적이 2.32등급이기 때문에 이거 쭉 살펴보면은 매년 합격자의 내 학생부 평균 등급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에서 균형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된 전공 적합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면접은 제출 소례때에 대한 심층 확인 면접을 하는데 면접 결과에 따라서 20% 정도가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약간 좀 소신적인 소신껏 지원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숭실대학교 좀 말씀드리면요. 숭실대학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1월 일문학과 7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역시 똑같이 7명을 선발했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면 8.5대 1에서 5대 1로 약간 떨어졌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로만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과 학생부 종합평가해서 30으로 선발하는데 올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것은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했었습니다. 특히 국수형만 해가지고 2개 등급 합 5 이내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수능 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나중에 그 전년도 입시 결과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이번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올해 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가 전 학년을 당연히 학년별 반영 비율 전 학년을 다 반영하고요. 국수, 영어, 사회 교과를 전 과목 반영하는데 반영 교과 비율을 약간 다르게 줍니다. 숭실대학교는요. 그래서 국어 35, 수학 15, 영어도 35, 사회 15에서 국어와 영어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종합평가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인성,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자기소개서 없이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고요. 수능 체제가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입시 결과를 살펴보니까 작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2.97등급이에요. 대학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86등급에서 2.62등급 학생들이 했는데 실제로 1월 일문학과 6명 지원자 중에 2명이 불합격했는데 4명의 평균 내신 성적이 2.1등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전 가능성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수시 결과가 작년에는 수능 체제를 적용을 했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는 수능 체제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경쟁률 상승이라든가 합격 등급 이런 게 상당히 상승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특히나 작년도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하는 것은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소신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예, 학생부 그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은 당연히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고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 그리고 전공 적합성 등이 중요한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대학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교과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예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위주전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전형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게 되면 기초학력, 학업능력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교과 성적과 함께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두 번째 일반 학생 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을 70%를 반영을 하는데 그 70%가 정량 평가를 해요. 정성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만 학생부 종합 평가를 서류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형만 본다면 사실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전형, 즉 교과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두 개의 등급 합이 7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 점이 약간 다른 점이죠. 네. 예, 자 이제 대학의 전형 방법에 따라서 이제 교과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종합 전형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별 전형의 특징을 좀 꼼꼼하게 살피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학생부 내용이 좀 많이 빈약한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라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인 쌤께서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침 오늘 2교시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잠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참고해서 자신이 참여하고 활동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사례 위주로 작성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내용을 작성할 때는 이제 두 갈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좀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번 그 문항을 제가 실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또한 그리고 방과학교 활동도 했고 모둠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통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작성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사실 교과 성적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된 것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소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자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술 관련 부분, 특히 포스터 부분에서 뭐 2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만화 부분에서도 만화 관련 부분에 과학 만화 부분도 3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재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내용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자기소개에 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보다 자신의 장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강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잘 맞을 만한 추천 전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추천 전형 좀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여대, 똑같은 서울여대인데요.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 학생 전형이라고 해서 선발을 합니다. 모집 단위는 똑같은데요. 모집 인원이 33명, 전년도는 45명이었어요. 작년도 경쟁률이 6.22대 1로 경쟁률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70과 서류 종합평가 30을 해서 일괄 합산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가 정성평가를 하는데 원래 정량평가를 했었는데요. 교과가 성적 100으로 해가지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전학년 100으로 해가지고 활용식품 등급을 활용하고 있고요. 역시 그 종합전형과 똑같습니다. 반영 교과는 1학년 때 국영수 4과, 그리고 2, 3학년 때는 국어, 영어 필수로 하고 수학, 사회 중에 잘 본 거 하나 택하고요. 서류평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역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시 결과를 좀 볼까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6.22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3.1, 3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에도 저기 작성돼서 보여지지만은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예요. 그래서 이 7등급 이내에 들었던 학생들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을 보니까 2.9등급 정도 돼요. 우리 학생이 2.73등급 정도 되니까 충분히 그 평균대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실은 이제 선발 인원이 이건 그 일반 학생 전형 중에서는 33명을 선발하는데 종합평가 전형보다는 15명이나 더 많아요. 인원도 훨씬 많이 뽑죠. 그리고 얘는 또 면접 전형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좀 부족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수능 최저 충족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6월 달에 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7등급을 맞췄어요. 두 개 등급 합이.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지원한다면 상당히 적정 지원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경기대학교 교과적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모집 단위는 미디어 영상학과인데요. 모집 인원이 6명인데요. 전년도 영상학과 3명, 언론미디어학과 4명에서 각 분산해서 선발했었습니다. 경쟁률도 보시면 분산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10.5대 1과 약 11대 1 이렇게 나왔었고요. 교과 100으로만 해서 선발합니다. 평가 방법은 말 그대로 교과만 가지고 전학년 등급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반영 교과 비율이 좀 약간 이것도 다릅니다. 국어 30, 수학 10, 영어 30, 사회 20으로 그리고 과학 및 기타 교과를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 정도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개 등급 합이 10일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보니까 그 입시 결과를 보면요.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3.4등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한테는요. 추천 이유는 종합전형보다는 확실히 좀 약간 높은 경쟁, 종합전형이 워낙 높죠. 37.6대 1이라 되니까 내는 한 10대 11대 1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 같은 2.73등급이니까 평균 입시 결과보다 좋고요. 그리고 물론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탐구 한 과목 성적에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학력 등급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영수에서는 2개가 충분히 나오고 탐구에서 하나만 좀 해준다면 수능 최저 충족만 해준다면 상당히 이것도 적정 지원이다라고 판단돼서 경기대학교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좀 걱정하시던 거 좀 풀리셨어요? 네,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바탕으로 잘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잠시 후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이어가겠습니다.